회색빛 미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폰소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수많은 손님들이 주유를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하게 모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 그는 눈치챘습니다. 근심에 잠긴 얼굴의 할머니 한 분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알폰소는 조급해하는 운전자의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나서야 할머니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할머니는 주변에 번쩍이는 최신 차들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걸음걸이마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알폰소는 주위를 살펴보며 잠시 자신의 일을 대신해 줄 동료를 찾았지만 모두들 제 할 일에 바빠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간 알폰소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안도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알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몇 번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마음이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네스라고 합니다. 방금 기름을 넣었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알폰소는 할머니 목소리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네스 할머니. 알폰소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기름값에 해당하는 돈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알폰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이네스 할머니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뜻밖의 친절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갚겠어요.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된 겁니다. 이네스는 알폰소의 손을 잡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알폰소는 그 손길에서 인간적인 교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이네스는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핸드백을 뒤지더니 마침내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접어 알폰소에게 건넸습니다. 내 주소예요. 이걸로 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난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알폰소는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믿습니다. 이네스 할머니. 그때 주유소의 다른 직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온갖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들에게 알폰소의 행동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알폰소, 너 너무 착하다. 동료 로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모두가 정직한 건 아니니까. 알폰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사람들을 믿고 싶어. 실망할 때까지라도 말이지.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의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다른 직원 파블로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노련한 사기꾼일지도 몰라. 여기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거든. 알폰소는 그 모욕적인 말에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불신과 냉소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노인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떠나려는 이네스에게 다가간 알폰소는 할머니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네스는 돌아서서 알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그 말들을 들었을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폰소는 단호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할머니를 믿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비난했던 동료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알폰소의 단호하고 선량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불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네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알폰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젊은이, 당신의 친절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폰소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이네스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이유니까요. 이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발하기 전 알폰소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고 알폰소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네스가 떠난 후 알폰소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할머니를 도운 일은 그에게 일종의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알폰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네스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육체 노동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다른 동료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알폰소의 행동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준 듯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있었지만 알폰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의 작은 친절이 그의 하루에 특별한 빛을 더해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주유소가 한산해지고 손님이 줄어들자 알폰소는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유소 매니저 마커스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는데 평소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알폰소, 자네와 이야기 좀 해야겠네. 마커스는 말하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알폰소는 자리에 앉으며 왠지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네.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에게 들었는데 자네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손님의 기름값을 대신 내주었다고 하더군. 알폰소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즉시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으로 할머니를 도와드린 겁니다. 그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몹시 당황하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는 알폰소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진심을 판단하려는 듯 했습니다. 자네 돈으로
그분 기름값을 내주었다는 말인가? 네. 알폰소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그분의 말을 믿었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알폰소가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정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알폰소, 자네의 행동은 정말 고상하네. 마침내 매니저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그런 행동은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네. 알폰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알폰소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알폰소. 이미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다른 직원을 해고할 때처럼 냉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것이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네. 자네의 선의는 알겠지만 규칙은 지켜야 하네. 알폰소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의 말에는 동정이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알폰소는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결국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커스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알폰소는 다시 항변하려 했지만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해하네, 알폰소. 하지만 눈 감아줄 수는 없네. 결정은 내려졌네. 사원증과 열쇠를 반납하게. 알폰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자리를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사원증과 주유소 열쇠를 꺼내 매니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네의 선의를 알아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을 찾길 바라네. 마커스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칙을 따라야 하네. 알폰소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니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주유소는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상황을 고소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서 몇 가지 물건을 챙겨 주유소를 나섰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뜨거움은 그의 어두워진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알폰소는 억울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네스를 도운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폰소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규칙과 제도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매니저의 냉담한 태도는 그에게 쓰라린 맛을 남겼다. 그는 이 일로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선함을 믿고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관대함이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다. 예외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며 알폰소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찾기를 바라면서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카틀린이 거실에 있었다. 어머니의 존재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안식처였고 지금처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편안하게 집에 앉아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 혼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멜로디, 이 익숙한 분위기가 그의 우울한 마음에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알폰소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슬픔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고 곁에 있어 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 순간을 굳건히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카틀리는 알폰소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지친 얼굴을 알아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어떻게 지냈니? 알폰소는 잠시 망설였다.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 했었다. 마음속의 실패감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슬픈 눈으로 카틀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해고됐어요. 카틀린의 얼굴에 놀라움과 걱정이 스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알폰소에게 다가갔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니? 얘야, 그녀는 다급하면서도 부드럽게 물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자. 알폰소는 목이 메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네스와의 만남, 우편 요금을 내려고 애쓰던 노부인의 모습, 그리고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서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와의 대화와 결국 해고된 결과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알폰소가 이야기하는 동안 15살 여동생 니콜이 거실로 들어왔다. 니콜은 오빠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 그를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니콜이 보여준 걱정과 이해는 그 나이에 아이답지 않게 성숙했다. 니콜은 알폰소에게 다가가 그를 꽉 껴안았다. 오빠, 잘했어요. 중요한 건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니콜의 포옹과 말은 알폰소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가 되었다. 여동생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그에게 오랜만에 편안함을 주었다. 그도 니콜을 껴안으며 남매 간의 지지와 따뜻함을 느꼈다. 카틀리는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다정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린 딸이 이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에 대한 그녀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들의 정직함과 선량함은 그녀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다. 카틀리는 이해와 격려가 담긴 눈빛으로 알폰소를 바라보며 그에게 동의했다. 알폰소, 넌 항상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어. 오늘 네가 보여준 친절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야. 카틀리는 굳게 믿었다. 아들이 베푼 선행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을 거라고. 비록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겁니다. 우편 요금을 갚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서요.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알폰소는 이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그는 카틀린과 니콜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알폰소는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클레망, 언제든 좋습니다. 클레망은 알폰소에게 감사를 표하고 만날 장소를 정한 후 말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알폰소, 곧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알폰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뜻밖의 전화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카틀린과 니콜에게 방금 통화 내용을 전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카틀린은 아들을 껴안았다. 알폰소의 정직함과 친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레망은 약속대로 알폰소의 집을 찾았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우편 요금과 이네스가 쓴 감사 카드를 알폰소에게 건넸다. 알폰소는 할머니와 손자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클레망을 집 안으로 초대해 커피를 대어 풀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클레망을 카틀린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카틀린은 클레망을 거실로 안내하고 커피 두 잔과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다.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클레망은 알폰소의 행동을 칭찬하며 그의 친절에 감탄했다. 알폰소는 클레망의 가족과 이네스의 안부를 물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클레망은 알폰소가 단순히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거실의 부드러운 색감과 신선한 커피향까지도 알폰소와 그의 가족이 가진 따뜻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다. 만남은 금세 활기를 띠었고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클레망은 알폰소를 바라보며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을 때라고 생각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최근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 문제로 고생하고 계세요. 클레망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알폰소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클레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는 고집이 세신 분인데 병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주유소에서 있었던 일과 알폰소 씨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깊이 감동받으셨다고 합니다. 클레망의 표정에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 문제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알폰소 씨의 친절과 배려가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알폰소는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네스의 병은 주유소에서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다. 알폰소는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영향을 더욱 확신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알폰소는 동정과 이해가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클레망은 이네스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두실 수가 없어서 힘드네요. 오늘도 혼자 차를 몰고 나가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알폰소를 감동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알폰소 씨의 친절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저희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도 옳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알폰소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클레망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이 베푼 도움에 더 큰 의미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있었음에 감사했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알폰소는 겸손하게 말했다. 거실에는 우호적인 분위기와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바로 그때 클레망은 마침내 방문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그는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 일 때문에 주유소에서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국 체인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폰소 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희 도시 지점의 매니저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클레망의 말에 알폰소는 깜짝 놀랐다. 그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클레망을 바라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방금 해고되었는데 지금은 직업적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놀라운 반전이었다. 알폰소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어렸다. 그는 진심으로 클레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클레망,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사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클레망은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과 알폰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기쁨을 느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알폰소, 당신의 친절함을 보면서 이 자리에 딱 맞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폰소를 격려하며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매니저로 일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직업 윤리와 동정심, 리더십이라면 분명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폰소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대한 인정이었다.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감동에 휩싸인 알폰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클레망, 당신의 말씀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직업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레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알폰소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알폰소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다. 클레망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놓았다. 친절과 정직함이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는 미래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알폰소는 회사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한 달 후, 그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매니저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 직업 윤리, 그리고 이네스를 도울 때 보여주었던 동정심을 모두 업무에 쏟아부었다. 몇 달 만에 알폰소는 두각을 나타냈다. 그의 성실함과 관리 능력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는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고 동료와 상사의 칭찬을 받았다. 알폰소의 새 직장은 가족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안정적인 수입은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다. 카틀린과 니콜은 알폰소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행복과 안도감을 느꼈다. 알폰소는 마침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의 수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남았다.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는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이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폰소는 헌신과 동정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그는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팀을 이끌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했다. 고객들은 레스토랑의 친절하고 성실한 서비스와 높은 업무 효율에 찬사를 보냈다. 덕분에 회사는 날로 번창했고 규모도 커졌다. 낯선 노부인을 도운 작은 친절은 결국 오랜 인연과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알폰소와 클레망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타인에게 베푼 친절은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주유소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은 알폰소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색미지의 세계 채널을 구독하고 놀라운 세상을 탐험하세요.